이번에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11월 7일에 기자회견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를 뭐 패싱한다, 뭐 어쩐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11월 7일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은 그렇습니다. 분명한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기대되지 않아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네. 11월 7일에 꼭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발언. 두 번째, 꼭 해야 하는 발언. 세 번째, 그러나 할 것만 같은 발언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발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1월 7일의 기자회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는 건데요. 네. 일단 이구양님께서 $50를 주셨습니다. 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국에 계신가 봐요. 네. 이구양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종혁 최고님 화이팅이라는 네, 메시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그 대통령의 인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 4월 1일 날 그날이 또 하필이면 만우절이었어요. 만우절 날 그때 한참 총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잘 나가다가 한동훈 대표와 처음 출범했을 때 잘 나가다가 그 이후에 막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랬죠. 뭐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가 대파 발언이라든가 회칼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저희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정말 내심 기대했었는데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51분 동안 일방적으로 내가 잘 됐고 내가 옳은 소리 하고 있고 여러분 잘 모릅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게 훈계를 하셨죠, 사실은. 예, 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선거는 끝났구나라고 이제 절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로 뛰고 계셨기 때문에 예, 저도 출마해서 더 와닿았을 것 일산에서 그 출마를 해서 뛰고 있었는데 네. 거의 뭐 그냥 그 이후에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때처럼 나는 돌 맞아도 간다. 예를 들면 나는 돌 맞아도 가겠습니다.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내 개혁은 내가 하는 개혁이 옳은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주장만을 이렇게 내세우시든가. 네, 일방통행. 예. 그리고 네. 또 내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자화자찬하셔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뭐 그 대통령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취임한 이래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드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아니 길거리에서 그렇죠. 네. 이 여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실도 많아요. 저희 동네에 가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죠. 맞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네. 정말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자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든가 그다음에 뭐 나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내 개혁이 옳았다고 뭐 자화자찬하든가 이런 거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다 해주셨고 네, 그럼 이런 꼭 해야 되는 얘기하면 큰일 것들. 나세요. 네, 꼭 해야 하는 발언도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네.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론에 따라서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통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내가 뭐 잘했습니다 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화나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한 거는 대통령실인데 실제로 여당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당을 통틀어서 사과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그렇죠.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때.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과는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야지 마땅한 거죠.
근데 사과를 하시고 또 김 여사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돼요. 네. 김 여사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많이 실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네. 김 여사를 그냥 검찰청에 출두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포토라인에 쓰게 하면은 뭐 카메라 프레시 터지고 김 여사 망신 당할 거 아닙니까? 망신 당하면 한편으로는 야 대통령 부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그거 비싸고 말을 받아서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나 부인들 뭐 다른 선물들 그렇게 받은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상 수백 벌에 달하는 의상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런 거 갖고서 문제 삼아 봤어? 그럼 저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토라인을 안 세우고 그냥 다른 쪽에 몰래 수사를 받도록 네. 비공개 수사를 받도록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한번 또 국민들이 좌절을 하신 거고 그때 그 다음에 또 저는 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국민 여러분 제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저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현재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게 조금이라도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혹은 법 앞에 평등을 깨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검찰에게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좀 이런 많은 논란들이 좀 잠재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마 대통령 정말 대단해라는 얘기도 했을 것이고 야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졌을 그랬을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 무조건 딱 이렇게 감싸시었잖아요. 네. 보호 그러니까 접근 그게, 금지. 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들 이번에 기자회견장에서 지난번처럼 뭐 박절하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뭐 파우치백을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고요. 지금도 저희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내일 기자회견 기대 1도 안 한다. 걱정만 될 뿐 이런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만 같은 발언들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그걸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네. 또 그다음에 대표에게 알리지도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네. 뭐 두 분이 얘기한 다음에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당대표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패싱을 계속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보면 네. 아마 7일 날 기자회견이 그렇게 무슨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큰 개혁이나 쇄신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에 대해서 뭐 방어를 하고 네. 여사를 보호하고 그리고 본인의 성과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일 것 같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그런 두려워요, 생각이 사실 들죠.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그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10%대 이제 후반, 그러니까 20대 초반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바뀌실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방어를 하시고 네. 14일 날 이제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네. 근데 14일 날 갈 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반해서 해외로 떠나버리시면 그럼 아유, 저는 진짜 네. 남아 있는 우리들은 당에서는 고통을 이 받는다. 후폭풍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벌써 생각만 해도 약간 아찔했어요.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